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제시해드리는 그 연간 패키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4개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 총 24개 강좌를 갖고 있는데 강의가 왜 이렇게 많아? 저거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강의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들이 혼자 할 일을 제가 다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강의가 없으면 선생님이 대신 하셔야 돼요.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해 못하고 정리 안 하고 암기 안 하고 문제 안 풀고 어떻게 합격합니까? 자, 선생님들이 혼자 하실 부분들을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강의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강의만 들어? 이해가 되면은요, 밤새서 링거 꽂고 공부하세요. 제가 아까 영상 보여드렸던 선생님 있잖아요. 그 컷 플러스 2점으로 합격하신 분. 그분 저한테 초반에 막 연락 왔었어요. 처음에는 저 내년에 볼래요 이러더니 이제 막 불 붙어가지고 교수님 저도 링거투혼이라는 거 해봤어요 이러고 막 연락 왔었어요. 남자친구가 너 또 링거투혼 하면 내가 병원 데려갈게 또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링거 꽂고 공부하고 그렇게 돼요. 왜냐? 길이 보이고 막 알겠고 이러면은 거의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잃을 지경까지 공부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스탑을 좀 시켜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은 공부를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 가끔 있으면 선생님 조금만 쉬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개 강좌가 있다는 건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자, 어떻게 친절한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123회를 강의하면서 문제는 총 4026문제를 푼다고 되어 있지만 연습 문제라든지 더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뺀 거예요. 자, 더블 모의고사 이런 거 다 치고 하면 5000 문제는 충분히 넘습니다. 더블 모의고사 뭐죠? 일반 모의고사는 1, 2, 3교시잖아요. 1교시 논술, 2교시 교육과정 A, 3교시 교육과정 B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3교시 됐을 때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일반 모의고사는 그렇게 3교시고 뭐 이제 하프 모의고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 그거에 반대. 저희는 더블 모의고사. 일반 모의고사를 2배로 늘린 거. 요게 이제 더블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일반 모의고사가 1, 2, 3교시면 저희는 4, 5, 6교시까지 보는 거예요. 4교시 논술, 5교시 교육과정 A, 6교시 교육과정 B. 이렇게 6교시로 시험을 직강에서 실제로 보시고는 선생님들이 막 이러고 그 다음 주에 3교시 시험 보면요. 교수님 시험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교시에 기억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6교시로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더블 모의고사 있고요. 자, 이런 거 다 합하면 5000 문제가 훨씬 넘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저희는 기본 요 이론반이 그러니까 연간 패키지, 기본 연간 패키지가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 2단계는 주로 기본 이론, 단권화, 암기장이죠. 암기장, 아까 4시간 만에 다 봤어요. 이런 암기장 있잖아요. 이 암기장 서답식 문제로 이해하는 그런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정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 안에 논술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냐 하면 초반에는 개강론을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스트로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선생님들께서 뭐 의사소통, 미술, 음악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악도 실제로 음악을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피아노도 아예 몰라요.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음악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고 그게 문제가 이해가 안 가죠. 뭐 음이 뭔지, 뭐 박자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음악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학, 수학 이런 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사소통, 뭐 아까 개론에 나왔던 부모교육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제가 다 철학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산파술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제가 설명을 하면서 N수생인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산파술이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산파술이 제가 이제 아기 낳는 거는 산모가 직접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는 산파와 같다. 산파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는 거를 도와주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고 아기를 낳는 것은 지식을 공부해서 지식을 이해하고 이러는 것은 학생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문답법을 통해서 산파술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당연히 해드리는 거니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걸 듣더니 N수생 선생님이 전 충격받았어요. N수생 선생님이 저한테
교수님, 저는 산파술이 그 산파가 그런 산파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외웠어요? 그냥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이제 그 메논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메논은 노예 소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메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뭘 가르치냐 하면 기하학을 가르쳐요. 기하학을 가르치는데 요런 왜 직각이 안 그려지죠?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 정사각형이었죠. 정사각형인데 여기 변이 1. 정사각형은 모든 변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반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얘야, 여기가 1인데 여기는 몇일까? 이러면 얘가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일까? 1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몇이겠니? 이러면 얘가 1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이 아니에요. 이거는 1대1대 루트 2입니다. 루트 2인데 루트 2는 요거를 이제 숫자로 바꾸면 1.1414 뭐 이렇게 1.1414 이렇게 계속 가요. 이게 이제 무리수니까. 무리수는 원래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2의 개념을 노예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소년은 뭐 학문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애가 노예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쭉 하는 거예요. 기하학이니까 여기도 그려보고 딴 도형 갖다 내고 이렇게 하면서 소크라테스 메논 이런 대화가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 중간쯤 해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얘가 처음에 막 자신있게 1, 그 다음에 물어보면 2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쯤 훨씬 지나서 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무지를 인식하는 거.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에 가서는 이제 루트 2하고 근접한 숫자를 얘기해요. 자, 그게 이제 산파술. 직접 가르쳐 준 것은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얘가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아기를 낳는 것은 산파가 아니다. 산모가 낳는 것이다. 학생은 산모와 같고 교사는 산파의 역할이다.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줌에서 만나서 처음 알았다고 얘기해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외웠잖아요. 그냥 외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험 문제 못 맞춥니다. 면접에도 그런 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개강론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숲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를 보는 거죠. 인맥도 보고 색깔도 보고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은 지금 여기가 어디였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약, 단거나 암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암기장 2월 달부터 드려요. 제가 암기장 영상 녹화 찍는 것을 구정 때쯤 찍거든요. 그래서 연팩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데 초수생 선생님들은 2월에 강론 막 암기장 들어왔자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때는 단답형 문제 정확하게 용어 쓰려고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숲을 보기 위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들은 나무의 모양 이런 것들은 아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자, 전체적인 그런 아웃라인을 처음부터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로 정리하는 개강론. 매 시간 우리는 문제 풀어요. 매 시간 문제 풀지만 문제 푸는 과목이 또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11월에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르는 건 그때도 어려워요. 그때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공부해야 그때 겨우 되는 거예요. 자, 1월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 풉니다. 기출 물론 풀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출 저희 2월부터 풉니다. 2월 초부터 기출 1번부터 끝번까지 10년치를 다 풀어요. 순서대로 다 풉니다. 최근 기출부터 해서 순서대로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풀어요. 순서대로 푸는데 그것만 갖고는 합격 못합니다. 커트라인이 지금 몇 점인데 합격을 합니까? 기출은 기본이에요. 기출은 기본이고 근데 이제 뭐 노량진이나 이런 데서는 기출 풀으라고 하면서 기출은 또 안 풀어줘요. 해설지도 안 줘요.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는 자세한 해설지, 아까 해설지 묶어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 정도 볼륨은 돼야 혼자 복습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빨리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매 시간 저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1월부터 개강론 문제 풀이는 1월부터 모든
과목의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고요. 그리고 첫 시간부터 문제는 다 풀어요. 그렇게 해야 서답형 문제 어떻게 쓰는지,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 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문제 채점해 보시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답 써가지고 혼자 가채점 해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서답식에서 핀트가 다 나간 거예요.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은 서답식 답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서답식 못 쓰고는 답이 없어요.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서답식 못 쓰면. 자, 이거는 1월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자, 저희는 총 4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1단계는 주로 이제 뭐 유아교육개론, 논술도 정말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논술 공부도 저희하고 푸는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답 같은 거 너무 자세하게 제가 모범답안 드리고요. 그리고 해설지도 물론 굉장히 자세합니다. 자, 논술 있고요. 유아교육과정 뭐 논술 심화반도 있고, 자, 1단계, 1, 2단계는 좀 약간 동시에 조금 이루어져요. 자, 1단계 예를 들면 유아교육개론이 있죠. 그 다음에 요때가 지금 보시면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유아교육개론을 하는 거예요. 자, 유아교육개론 한 과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9주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2단계에 보시면은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이 또 있죠. 이때도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니까 이때는 뭐예요? 유아교육개론 공부하는 때랑 거의 같잖아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잖아요. 처음에 유아교육개론 공부하다가 한 2, 3주 지나면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서답식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있죠. 요것도 시기가 동일하잖아요.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같은 시기에 학원 와서 여기 수요일 날은 유아교육개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서답식 문제로 푸는 유아교육개론 공부하시고, 금요일 날은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공부한 거 오늘 문제 풀고 내일은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수업 시간에 또 이 체제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몇 중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월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은 한 5월이나 4월쯤 돼서 문제를 딱 받아보면은 겁은 안 나요. 그리고 하면 되겠지? 익숙해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절로 써주는 분들도 계시고 한 7월 달쯤 되면 써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1월부터 문제를 푸는데 아니 나는 초수에다 하나도 생초수인데 뭔 문제를 푸나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 푸는 거를 보시면 되니까. 아니 초수 선생님이 뭐 어떻게 풀어요? 못 풀잖아요. 그러면 제가 푸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N수생은 N수생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N수생 선생님들은 어떤 허점이 있어요. 문제를 읽을 때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A를 쓰라고 하는데 A2-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살짝 빗나간다던가 흠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걸 보면서 고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거 안 듣고 그냥 혼자 막 문제 풀면은 내 단점, 내 실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N수생 선생님들도 저는 초수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는데 중간에부터 시작하면 그 허점은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초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게 저는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합격을 더 잘 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다시 쌓는 거예요. 물론 이미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갈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비어있을 그 흠집을 메꾸기 위해서 처음부터 벽돌 하나하나 차곡차곡 빈틈없이 쌓아나가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이렇게 돌다 오신 선생님들이 주로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거든요. 그리고 외우다 보니까 막 오해하면서 잘못 외운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게 좋고 초수생 선생님들은 초수니까 또 차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유아교육개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유아교육개론을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자, 요건 이제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 얘기입니다.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이런 거 들으시면 참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재밌어요. 힐링이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아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부 좋아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걸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노량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설명 처음 듣는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데서 딱 멈췄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알려주니까 저는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매시간 암기해요. 이것도 암기장으로. 암기장 버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암기했다가 저렇게 암기했다가 막 바뀌면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걸로 끝까지 암기해요. 자, 그래서 암기장 버전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응용 문제로 또 풀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의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인데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가 대부분 다 서답식이에요. 자, 요번에 서답식 많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많아요. 빡빡하게 쓰는 서답식 실전모고 마지막 모든 강의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아교육개론 한 과목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좀 전에 보신 거는 모든 수업 시간에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건 강의 커리큘럼 자체가 또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셔서 유아교육개론 공부하셨죠. 자, 그러면 목요일 날 오셔서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셔서는 암기장을 푸는 겁니다. 암기장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시간에는 안 외웁니까? 아니에요. 이때도 외워요. 자,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시간에는 그러면 설명 안 해주고 문제 안 풉니까? 또 해요, 여기서도. 자, 그럼 몇 겹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 다 외워질 것 같죠? 이래도 좀 덜 외워져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또 뭐 있습니까? 구정 때 암기장 음원 파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는 도서관 가서 아예 맘먹고 일독하시는 거예요. 맘먹고 들으면은요. 토요일 같은 날 아침부터 밤까지 들으시면은 개강론 1회독이 끝납니다. 요거는 1월 요 상반기 버전이에요. 나중에 중간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요. 4시간짜리, 2시간짜리 버전이 계속 나와요. 강의 시간에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 반복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완전 생으로 외우려면 아예 모르는 거를 막 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는 공부에 효과도 없어요. 생으로 아까 뭐 소크라테스의 뭐 산파술 이런 거 아예 모르고 막 외우면은요. 시험 문제 응용돼서 나오면 바로 틀려요. 그냥 소크라테스의 산파 뭐 가로 해놓고 술 이렇게 해도 그거는 맞출 수 있는데 문제를 누가 그렇게 냅니까? 한 바퀴 딱 돌려서 내면 못 맞춰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저는 이해를 기반으로 선생님들께서 저랑 공부하시면서 한 70%는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70%는. 70%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머지 30% 이거는 이제 정말 학자 이름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서 막 딸딸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는 이제 암기장 돌리면서 좀 외워야 되죠. 이건 쉬워요. 아예 모르는 걸 생으로 막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자, 저하고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암기가 되는 시스템을 저는 지향하고 있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리고 고독하잖아요. 생으로 막 외우려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외울 거면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틀리니까 안 외우고 틀리는 게 낫잖아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해하면서 외우시고요. 그리고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왜? 제가 푸는 걸 봤으니까. 저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극상위권 교수잖아요. 저처럼 하시면 다 합격해요. 자, 그래서 제가 푸는 방식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운전 배울 때도 운전학원 등록하자마자 차 몰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옆에 운전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한참 뒤에 차 몰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운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푸는 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꺼운 해설지 보셨잖아요. 모아놓은 거. 거기에 모범답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 강의 들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은 모범답안만 다 필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범답안만 필사해도 분량이 꽤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요약정리가 되어 있어요. 모범답안 안에. 그래서 모범답안만 필사해서 그거를 암기장처럼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서답형 문제 답 쓸 수 있고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과정을 저는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의 과정이 나온 거예요. 친절하게 선생님들 밥상 차려가지고 다 드실 수 있게 다 요리해서 갈아서 소화액까지 다 넣어드리느라고 24개의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소 먹어라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두꺼운 책 던져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쩌라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 2단계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충분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푸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유형을 다 풀어봅니다. 모든 유형. 정말 여기에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5천 문제와 제가 해드리는 그런 모든 것에 안 걸리기는 어려워요. 이번에도 1번부터 끝번까지 다 걸렸어요. 정말 다 걸렸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법안전도 공부하거든요. 법안전 강의도 따로 독립시켜놨어요. 여기. 법안전 총정리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놨지만 여기서만 법안전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목에서 다 봅니다. 왜? 2019 개정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에서는 안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서답식 문제 풀 때 전부 안전 다 풀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100% 우리가 풀어본 문제에서 다 나왔습니다. 온도 쓰는 것까지 저희는 다 풀었어요. 상식적으로 중요할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기출 너무 중요하니까 기출 푸는데 저희 기출은 2월부터 풀어요. 2월부터 풀고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다 풉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여기 최근 7년간 한 문제씩 푼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한 10년씩은 풀었어요. 자, 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저희는 무조건 실전 모고.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고예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모든 과목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립니다. 교재가 있는 과목은 교재 판매도 하는 과목이 있는데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유아교육 개론 100제, 유아교육 과정 200제 요 4과목은 책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지만 PDF 파일도 드려요. 책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는 뭐 책을 팔아서 뭘 하겠다 이런 거 없고요. 저희 책은 중고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책 가격도 싼 데다가 선생님들이 책을 소장하고 있지 잘 안 팔아요. 구하기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전부 문제이기 때문에. 자, 5천 문제는 강의 자료로 다 드리고 PDF 파일로. 그리고 교재가 있는 과목도 교재도 판매하지만 역시 PDF 파일 동일한 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풀이 보시면은 자, 일단 진도별 문풀 크게 3반이 있습니다. 자, 진도별 문풀은 진도별 문풀 1, 진도별 2, 진도별 3 이렇게 이제 3반이 있어요. 진도별 문풀반은. 이외에도 다른 문풀반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문풀 1 같은 경우에는 필수 문풀이에요. 문풀 2는 서답식 문풀 중심입니다. 문풀 3는 서답식 열린 문제 중심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수반에서는 그럼 단답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도 주로 서답이에요. 근데 여긴 진짜 대놓고 서답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서답식으로 정리하는 또 유아교육개론 100제가 있잖아요.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에서 유아교육개론 100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근데 다른 노량진 학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이 책은 판매를 하거든요. 100제는 팔아요. 저희 수험소몰에서 사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안 들으면서 100제, 200제만 사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요. 정말 새로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연락 오는데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에서는 이건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제, 200제 해서 총 300제잖아요. 그거는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선생님들은. 자, 100제 있고요. 이때쯤에서 암기장 또 봐요. 8월에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또 할 시기가 됐잖아요. 이때 한 4시간 버전으로 암기합니다. 이 버전이 4시간 정도 돼요. 개강론을 조금 빨리 돌리면 4시간 버전으로 암기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하면 한두 시간은 제가 쫙 암기하게 해드리고 암기장 갖고 관련 문제를 50문제, 100문제씩 막 풀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암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1월부터 암기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때쯤 되면 거의 익숙해져요, 이제. 그래서 근데 계속 반복 안 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을 하고 제가 이때 문제를 딱 풀려드리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는 수준이 틀려져요. 좀 전에 암기하고 문제를 딱 보면 너무 생각이 잘 나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문제 정리한다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풉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 주는 여기도 실전 모고예요. 무조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계속해서 문풀반입니다.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 과정 200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쯤 돼서 8월, 9월이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뭐가 필요하실까요? 5천 문제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문제 어디서 뭐 풀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차곡차곡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문제 단권화를 합니다. 저희는 내용 단권화는 필요 없어요. 왜? 처음부터 암기장으로 다 돼 있으니까. 내용 단권화는 뭐 대상도 아니에요. 문제를 워낙 많이 푸는데 일단 문제 단권화가 관건입니다. 그래야 5천 문제 우리가 적중하는 문제 다 풀려드렸는데 시험 문제 똑같은 거 나왔는데 틀리고 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단권화를 하는데 단권화를 일단 선생님 각자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저도 해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단권화 보시면 여기 문제 단권화 1에서는 서답식 열린 문제 총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단권화 2에서는 신이론 정리, 그 다음에 혼돈스럽고 어려운 문제 정리를 해드려요.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이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 생전 안 나오는 이론? 아니에요. 이거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있는 59개 내용 있죠. 59개 내용 있잖아요. 5개 영역, 59개 내용 있잖아요. 59개 내용 안에는 신이론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말놀이도 들어가 있고 뭐 가치교육, 시민교육, 안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리도 그렇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경험의 실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59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의 이해 있죠. 경험의 실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험 문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근데 신이론이 엄청 들어있는데 노량진 강사들은 까막눈이야. 봐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이론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고 막 옛날 이론만 가르치는데 이거 안 하면요 시험 보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국가교육과정 해석을 못하는데 무슨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못 가르치잖아요. 1차에서 붙었으면 2차에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2차 지도도 하고 있는데 1차 어떻게 붙은 분도 2차 지금 문제 많은 분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차만 붙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차 면접, 수업 실현 다 해야 되는데 누리과정을 직접 몸으로 실행하고 말해야 되는데 못해요. 자, 1차도 어렵지만 이걸 모르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다 준비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단권화 1, 2를 통해서 제가 문제 정리를 다 해드려요. 자, 선생님들께서 각자 문제 정리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나는 문제 정리 못하겠다 이러면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정리가 나는 된다 싶은 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도 이때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논술도 너무 적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논술보다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논술은 아예 저희가 써본 문제 순서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서대로 났어요. 순서까지. 마치 제가 시킨 것처럼. 전 시킨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 순서대로 똑같이 났어요. 자, 요번에도 저희가 아예 한 회차가 전부 2019 개정 누리과정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많았어요. 있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예 2019 개정 누리과정 논술 시험이 났잖아요. 자, 그런 형태는 우린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재수강생 치고 논술 가서 힘들었던 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고입니다. 저희가 여기 실전 모고는 총 16회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과정의 모든 마지막 주는 전부 실전 모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전 모고를 16회라고 보기는 어렵죠. 강의가 몇 개인데. 그리고 더블 모고도 있고 막 많기 때문에 실전 모고는 굉장히 많이 보지만 어쨌든 여기 강의에 잡힌 것은 총 16회의 실전 모고가 있습니다. 8회, 4회, 4회 이렇게 해서 총 16회를 실전 모고 가을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뭐 하는 거죠? 다시 암기 반복을 합니다. 왜냐? 반복 안 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한 100번 정도 봐도 시험장 들어가기 전 또 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시험장 들어가기 전 일주일이 진짜 중요하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은 가장 중요합니다. 싹 다 돌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시험 전 일주, 시험 전날 완전히 다 보고 들어가서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맞출 수 있게끔 싹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전 모고도 보지만은 여기 마지막에 암기장 또 있어요.
암기장, 백지 쓰기 이때 문제 또 풀어요. 이때는 문제 되게 많이 풀어요. 왜냐하면 빨리 내용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되게 많이 풉니다. 자, 이때 보시면 언제입니까? 10월 9일부터 10월 30일이잖아요. 시험 진짜 임박해서잖아요. 자, 이때도 전체적으로 암기하고 문제를 쫙 다시 풀어요. 자, 요렇게 저희 연간 풀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24개의 과정이에요. 선생님들이 혼자 하실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떠먹여 드리는 대로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 드리는 대로 가시다 보면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쌤들 많습니다.